202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전승절 퍼레이드 기억하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매년 하는 군사력 자랑 행사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연극의 막을 한 겹씩 걷어내고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무기들의 행렬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중국은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다면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퍼레이드를 세 가지 다른 층위로 나누어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퍼레이드에 등장한 무기들의 연출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이런 신무기 만들었어요 하는 소개 자리가 전혀 아니었어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에 스텔스 드론, 첨단 레이저 시스템까지 등장한 무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났죠?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무기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마치 전쟁의 한 장면을 통째로 떼어서 무대 위로 옮겨온 것처럼 무기들을 조합해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극초음속 미사일로 멀리서 적을 타격하고 레이저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수많은 드론으로 반격하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전투 시스템을 연출한 거죠. 네, 중국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이런 무기가 있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로 이렇게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땅 위의 무기에서 저 위, 주석단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서 두 번째,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집중된 바로 그곳에 시진핑 주석의 양옆을 지킨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수만 발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폭탄이었죠. 이 장면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바로 우리는 함께 간다. 이 선언입니다. 단순하지만 그 어떤 군사적 위협보다도 더 분명하고 강력한 정치적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들의 행렬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였다면 주석단의 자리 배치는 그 자체로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계획된 연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동맹, 즉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결합은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적 공생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나 이념 때문에 뭉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절박한 필요가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이 표를 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러시아는 자원과 시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탄약과 인력이 부족하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답게 기술력과 생산력이 있지만 서방과 직접 부딪히는 건 피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제재 속에서 노동력과 실전 경험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숨통을 트고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완벽하게 메워주는 정말 기가 막힌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퍼레이드의 마지막 세 번째 층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행사는요, 군사적,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 아주 노골적인 경제적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구, 싸고 빠르고 충분히 쓸만하다. 이게 바로 중국산 무기 수출 모델의 핵심을 꿰뚫는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퍼레이드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광고판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기존 서방 모델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하죠. 서방이 비싼 가격에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고 또 주문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동안 중국은 싸고 빠르고 별다른 조건 없이 무기를 주겠다며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분쟁 지역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퍼레이드는 우리나라 같은 중견 방산 국가들에게 이제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생산 능력과 수출 전략까지 갖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군사, 정치, 경제 이 세 가지 칭의를 모두 합치면요. 우리는 이 퍼레이드의 본질을 딱 정의하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쇼 워페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전쟁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 쇼는 실제 전장을 향한 무서운 경고인 동시에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고객들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세일즈 피치이기도 한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쇼는 두 종류의 관객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잠재적인 적들에게는 우린 싸울 준비 끝났다는 경고를 보내고 잠재적인 고객들에게는 이제 이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은 바로 우리다 라는 선언을 동시에 외친 셈입니다. 화려했던 퍼레이드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쇼 워페어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